Askent orqali o'tib Andijon, O'zgan, Qirg'iziston. Bu yoqqa Yaponiya, Koreyagacha ketgan. So'ng esa 온 사람들이 후잔들 스캔디로 오고 안디장, 키르기즈스탄, 중국, 오시, 파미르, 텐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 유명한 시루다리아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 사이에 보게 되면은 자그마한 천이 흘러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궁을 보호하는 해자 역할도 하고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성 전체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C 3세기부터 1세기까지 이게 처음에 만든 성. 저런 것은 아마도 헷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흙으로 쌓아 올릴 경우에 중간중간에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해라든가 숯이라든가 때로는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여기다가 돌이라든가 아니면 토자기 편 보이시죠? 저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도 보면은 돌들이 쭉 일렬로 되어 있고 저기 보면 조그만 토기 조각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쌓았을 때는 먼저 있었던 곳에다가 다시 흙을 덮어서 성을 보축한 겁니다. 악스켄트 시티, 여기서 시티란 말을 쓴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한 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도시국가임을 얘기해 줍니다. BC 3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붕괴됐습니다. 9세기 중반까지는 페르가나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표시 보면 모스크, 기도하는 자리. 이건 보면 절 만드는 사람들이 저쪽이 살았습니다. 도시티 스테이트 또는 폴리스의 경우에는 큰 왕성 안에 왕궁이 있고 특별하게 기술자 집단들이 살고 있는 구역도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신전구역도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것은 철을 만드는 기술자 집단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으니까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조라스트교 아니면은 여기 샤머니즘과 연관된 신앙 형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늘 얘기했던 대로 도시국가 내부에서는 당시 지배자가 사는 군과 부족들 그리고 이렇게 공인 집단들이 사는 곳도 있고 제사터도 있는 것이고 그 밖에 시민들이 모여 사는 또 공간도 있었던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고대 역사에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BC 3세기경부터 BC 1세기까지 있었던 대국이 점령당한 다음에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AD 11세기부터 13세기경까지 있었던 성의 내부에 있는 목욕탕 구역이 있었습니다. 수도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 지역에서는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관이 있었는데 당시 대국이 항복할 때는 이 내부에서는 우물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는 이 시에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도시국가 내부에는 큰 시장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진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층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층, 두 층, 여러 차례 걸쳐서 다시 보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톡이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음식을 저장한 창고가 있었던 자리들입니다.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있었던 어떤 시의 또 다른 성벽이네요. 방어 성벽. 여기가 시대가 변해가면서 각각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스켄트 뜻입니다. Askent shahri miloddan avvalgi 3-asrda barpo bo'lgan. 여기는 교촌 3세기에 짓는 도시예요. Endi u paytda Askent shahri deyilmagan, Farg'ona shahri deb nomlangan. 그 동안에 여기는 악스켄티란 말로 말고 Endi qarang, o'sha paytda buni yer maydoni 400 gektardan oshiq bo'lgan, juda katta bo'lgan. 크기가 400헥타 있었습니다. Butun o'sha paytda qadimgi Farg'ona davlatining poytaxti markazi bo'lgan. 그 동안에 여기는 페르가나라는 국가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Mana bu tepalik tekisli joy turibdi, ko'p. O tepalik tekisli joy. Ana shu joy podshohning saroyi bo'lgan.
바로 보고 있는 언덕. 궁이 있었습니다. 저기 왕궁이에요? 네. 지금 정면에 바라보이는 것이 시루다리아강 바로 위에 있는데 왕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BC 3세기 경에도 궁이 네, 있었고 네, 네. BC 11세기 경에도 궁이 있었고 asosan o'rta asrlarda rivojlangan. Masalan 9, 10, 11, 12 asrlar. Nimaga? Ana shu paytda buyuk olimlar chiqqan davr bo'lgan. Ahmad al-Farg'oniy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오케이. 이 도시는 진짜 개발됐어요. 페르가나로.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언더그라운드 워터 이렇게 수도권 수도관을 10세기에 그 터널을 만들고 16km. o'zlari sopoldan turba yasab, turbani bir-biriga ulab, mana unaqangi mana shu 1000 yillik g'ish bilan arkaqalab urib kelishgan yer ostini. Tunnel qilib. Bemalol bir kishi yer ostida harakatlanib yurgan. 땅에서 한 5m 밑에 있었습니다. 도자기 그런 걸로 수도관을 만들었습니다. Bu yerda bitta narsaga e'tibor berish kerak. Yer ostidan 16 kilometr qazib ketyapti. 16 km. Adashib bu tomonga qarab burilib ketib qolmagan yoki shu tomonga qarab ketmagan. 5m 밑으로 하고 안 보이게 그냥 땅속으로만? 네. 13-asr boshlaridagi odamlarning yashash uylarini tag qismi, pastki qismi, bu yerdagi zilzila bo'lganligi uchun tepa qismi hammasi tushib ketgan. Endi mana o'rtadagi chuqur sizlarga uni quvurni ko'rsatish uchun turpoq olingan, men aytgan quvur. Ya'ni Kosonsoydan kelgan o'sha haligi suv tizimi. 여기는 13세기에 살고 있던 시민들의 오케이. 집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수도관입니다. 시루다리아 강이 바로 여기를 흐르고 있는데요. 페르가나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시루다리아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부터 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페르가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요. BC 3세기부터 중국 사료에 나오는 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 성 자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에서 둘러싸인 곳과 함께 그 주변의 마을까지 합하면은 당시 이 유적의 면적은 약 400헥타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큰 것이죠. 어느 도시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큰 성 안에는 기능에 따라서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성문 앞에 저 언덕, 방어력이 가장 뛰어난 곳에는 옛날에 궁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저쪽으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은 신앙 공간이 있었습니다. BC 3세기경에는 여긴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여기 있었던 원래 하늘 숭배 신앙이라든가 조라스트교라든가 아니면 어쩌면은 이것이 이 지역의 샤머니즘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은 이곳에는 몇 개의 공인들이 있었, 즉 무엇인가를 만든 제작자 집단들이 사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는 철을 만들었던 철 공장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철제품을 만들던 곳인데요. 이렇게 많은 돌들과 벽돌들이 널려 있고 토기초들도 있고 군데군데 구멍들이 있습니다. 철광석을 여기서 녹여서 이 좋은 철로 바로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라는 칼을 만들어서 수출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때는요, 이 성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104년도에 이 지역을 공격했던 이강리의 부대들은 물의 공급원을 끊어서 40일 동안 여기를 계속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여기에 수돗물을 저 멀리 16km 되는 곳부터 땅속 5m 아래에다가 수도관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이 내부에서 목욕탕은 물론이고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물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 언덕에서 보면은 페르가나 전체가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페르가나 지역은 우리 예상과는 달리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페르가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열마, 즉 핏빛땀을 흘리면서 달린다는 아주 빠른 명마를 뜻합니다. 중국사에는 천마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 와보면은 이 페르가나 계곡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초원과 평원이 펼쳐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농사를 하기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밀농사가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과일도 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로 포도와 함께 뽕나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는 실크로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유적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직벽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저 위쪽은 평평한데 여기가 바로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있었던 궁전들은 13세기까지도 몽골군에서 폐허가 되기 전까지는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에는 시루다리아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고대에는 더 시루다리아 강의 저쪽 건너편의 바깥까지도 예전에는 이 성의 한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이 돌의 건너편 쪽에는 역시 이 도시국가 또는 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은 방어벽이 있으면서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여기 있었지만은 이 시루다리아강 저 바깥 30헥타르도 이 도시국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루다리아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여기 또다시 보면은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방어벽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 해자 기능을 하는 것을 따로 파거나 아니면 물길을 돌렸을 겁니다. 그만큼 여기는 방어력이 뛰어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예전에 아마도 월지인들도 통과했을 것이고 스키타인들도 통과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심지어는 몽골의 징기스칸 군대도 이쪽을 공격해서 여기를 폐허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우즈벡 종족이 이것을 장악하고 코칸드 칸국이라는 나라를 18세기 초에 만들었고, 약 150년 후에는 그레이트 게임석에서 남진해온 러시아에게 합병된 겁니다. 1876년이죠.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슬픈 역사,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밀한 방어벽을 쌓은 것이 이 악시켄트 성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인공으로 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부터 벽돌, 토기 조각, 돌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벽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축, 보축된 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벽의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벽의 높이는 22m이고 이 폭은 6m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 폭의 넓이가 10m가 훨씬 넘어 보입니다. 이 성벽 끝에도 저렇게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적의 공격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만든 겁니다. 저쪽에도 보면은 벽돌들이 견고하게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 지역 전체가 벽돌로 쌓아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로도 한번 가겠습니까?
20m 훨씬 넘는데 뭘. 어머, 그렇잖아. 선지학자들. 맞아요. 도시국가요. 성벽이 여기 20m에서 저 위에 부분은 인공으로 쌓았기 때문에 22m라고 그러지만 저 아래는 원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있었던 이런 토사 지형을 잘라서 만들고 다시 윗부분은 벽돌을 갖고 촘촘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공간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말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중국의 한서에 따르면 BC 104년에 이것을 공격해서 일단 부분적 항복을 받았는데 그때 중성은 점령하지 못했고 외성까지만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벽이 중성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바깥에 30헥타르도 역시 이 지역의 도시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성은 저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깎아온 거죠. 그리고 여기 좀 언덕이잖아요, 지금 언덕. 네네네. 다시 와서 언덕이죠. 네. 또 가다 언덕이죠. 네. 이건 뭐냐, 여기는 특별한 시절이 있어요. 요 단까지는 여기다 보이지, 그지? 기와들이, 토기편들이. 저 표면부터 이 지역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바로 저 부분에서는 군데군데 토기편들, 벽돌 조각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최소한도 이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인공으로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기 봐봐, 저. 저기 보여? 저기. 응? 유라시아의 동서를 횡단하는 길은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것이 바로 오아시스 실크로드인데요. 8,000km에서 9,000km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서부 실크로드, 그리고 중부 실크로드, 동부 실크로드인데요. 중앙 실크로드는 지금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한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지역서 천산이 시작되는 이 페르가나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르가나 지역입니다. 페르가나는 사막지대도 아니고 반사막지대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유명한 페르가나의 한열마들이 뛰어노는 그런 초원지대도 아닙니다. 초원과 함께 나무가 많이 자라고 숲이 발달하고, 그리고 밭에서는 밀을 비롯한 각종 농작물과 포도 등의 과일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만 뽕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부터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 지역이면서 동시에 실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성이 저 보이지? 성벽이야. 그리고 이 바깥쪽은 이렇게 강력한 성벽의 바로 안쪽에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군대들이 주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성 바깥의 중요한 곳 모서리에는 강력하게 치 또는 강로에 해당하는 방어체를 구축하고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